국가 등대지기 통일문납시에서 9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 특히 승자들 또 패자들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지나온 과거를 다시 짚어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에 대해서 몇 말씀 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직이면 백전백승이나 했던가요? 그 명언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폐위는 물론 공천 과정을 비롯해서 막말, 코로나, 또 보수다운 합리적인 정치적 이미지 상실 등의 부차적인 원인도 있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욱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는 등대지가 보기엔 틀린 답안지이지만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것조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 답안지 틀린 점을 지적해보지도 못한 채 싸움은 물론 명분에서마저도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답안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방할 방향을 가르는 것이 대북정책이라 보겠는데, 물론 그 답안지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펼쳐나온 그들이 대북한 정책을 미뤄보아 북한을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 공존, 이것은 일견 보기엔 그럴듯한 정책으로 보긴 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 상태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역사적, 정치적, 민족 감정과는 크게 대치된다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대북화 정책의 무가 중심을 남북 분단 상태의 현상유지에 둠으로써 민족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보다 북한과 평화 공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 대북 지원 등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추측한데 이것이 현 집권 여당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분명 분단 상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상으로서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파천난 공포의 정서와는 그 거리가 너무도 멀기 때문에 이 등대지기는 이를 가리켜서 틀린 답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발상은 대북관계를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입니다. 남북이 잘 지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통일 날이 오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동북한 접근하에서의 협의를 통한 통일을 제안하는 등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서로 협력해서 합리적, 실용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 통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발상입니다. 우리는 헤어진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남북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아 넘기며 더 이상 통일을 늦출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남북 평화 공존이란 남북 통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2년 후에 대선을 앞에 둔 우리 국민들은 물론 크고 작은 대내적인 정책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대북 정책을 필두로 해서 나가야 할 큰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 말씀입니다.
즉 북한을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현 집권 여당이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자를 알아보는 해안을 지진 위기는 아직 보이질 않으니 한적이 그지없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전술한 두 가지 발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별해보자면 북한을 평화 공존으로 보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북 공존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또 평화적인 남북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분단된 남북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어 남북 통일이 연구될 수도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북한 정책을 다루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원칙 없는 북한 지원에 따라 우방 간의 이견 노출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북한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자면 북한의 협의 통일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북한 정책을 다루면서 능동적인 이치를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도록 양측 동등한 조건 하에서 라고 하는 균형 잡힌 명분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장단점이 논의됨에 따라 북한 변화의 계기가 의외로 쉽게 조성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그리고 정치인 지식인 여러분,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통일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개념과 정책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방황하고 있는 정치인 여러분, 분명 여러분에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그 길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북한의 통일을 제안하고 혹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 지원 사업은 통일회담의 신척도에 따라서 이행해 나간다고 하는 그 원칙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신한 가사입니까? 민족 통일에 대한 말 한마디 못하고 남북 무력 대결 또는 민족의 수군 통일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만년 꼰대 정당으로 몰락하는 그것을 보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민족 통일을 주도하는 거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나아가는 진도적이고 명실공히 실용적인 통일을 주도하는 세계 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까?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만일 북한에 예기치 않았던 모종의 급변 사태라도 발생할 시에 우리가 북한과 통일회담을 진행 중이었다면 남북 간의 해법이 용이하게 풀릴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지요. 이러한 내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한순간도 안일하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